자, 9일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 관련한 문제 항상 계속 따라다녀요. 그죠? 사실 중1 할 때 처음 나온 거죠.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두 변의 길이 반드시 한 변의 나머지 가장 긴 변 길이보다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선분이 고정되어 있는 선분이 이렇게 막대기가 3개가 있다 치면요. 가장 긴 변을 깔아놓고 두 변에 이용해서 딱 연결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좀 넓게 잡고 이렇게 해도 두 변이 짧아요. 두 변이 짧으면요. 굽혔을 때 이 양끝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좀 길게 딱 여유가 되면 이렇게 굽힐 각도만 딱 조정을 해서 딱 끝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긴 변은 2x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2x 더하기 1은 이제 가장 긴 거죠. 그래서 짧은 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반드시 짧아야 된다. 식이 하나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 가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이제 나머지 두 변 각각의 제곱의 합보다 길다라고 놔야 되겠죠. 얘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얘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요.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얘는 2x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없어지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4x가 되고요. 4x만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 4x만 남아요. 그리고 x제곱이.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다. 그럼 x 빼기 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0과 8 사이에 모아지는 꼴로 완성이 되겠네요. 0과 8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 연립을 하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해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자연수 x는 3, 4, 5, 6, 7, 7까지 되네요. 3, 4, 5, 6, 7 5개인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였네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994번도 해보세요. 994.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이 되는 거라서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 풀어보세요. 저 한번 같이 들으면서. 자, 얘는 2차 방정식인데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제 허근이 어떻게 가질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허근 하나랑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허근이라고 하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무조건 생겨야 돼요. 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다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짝수 공식 쓰라고 2를 지금 알려줬네요. 그죠?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a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이죠. 됐어요?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1, 5, 1, 7 해서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2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xa 플러스 1, 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그럼 작은 꼴이니까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5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5분의 7보다 작다. 라고 놓으면 a의 범위 나오고요. 정수는 0, 1, 2 안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합이 1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나오죠. 됐어요? 별거 아니죠? 그냥 단순히 그냥 쓴 거예요. 얘는 연립 부등식도 아닌데, 뭐죠?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거였네요. 그죠? 자, 다음 998 풀어보세요. 998,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 기억 떠올려보세요. 두 분이 모두 음수다. 근과 계수의 관계, 양수냐, 음수냐. 판별식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답 나오나요? 뭐 나와요?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두근의 부호 관련된 문제예요. 얘는 결국 2차 부등식에서도 응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두근이 모두 음수여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지 안 다른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조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같을 때는요, 판별식 반드시 조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음수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라는 얘기죠. 실수, 실근이어야 된다, 실근.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일단 커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등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등호 넣어요, 안 넣어요? 예, 등호 넣는다는 얘기는 중근도 허용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요, 중근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근 합은 당연히 음수예요.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된다. 두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겠죠? 부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조사하셔야 돼요. 자, 출발해 볼게요. 자, 판별식은 짝수 공식도 쓰라고 줬죠? 그래서 D사를 쓰고요. 안에 m-1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죠? m-5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게요. 자,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면 1, 4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풀리죠. 그래서 m 더하기 1, m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식이 확대되는 꼴이니까 찢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첫 번째 해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은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두근의 합 2번. 자, 마이너스 2, m 빼기 1이 음수여야 되겠죠. 양면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0 되고요. m은 1보다 크다. 얘가 두 번째 범위. 자, 세 번째는요. 두근의 곱이 양수여야 돼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즉 m 더하기 5예요. m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세 번째 범위가 나오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시켜줘야 음수인 실근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요. 사실 수직선에 놓고 선 3개씩 세 팀 그리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처음에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개씩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1보다 크다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가죠. 마이너스 1. 그럼 이 부분이니까 그냥 얘죠. 맞죠? 그럼 두 개 한 다음에 얘 두 개 또 모두 만족시키는 거 찾아주면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야. 두 개씩 이제 매칭을 시켜나가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얘랑 얘만 겹치죠? 얘는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얘도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가니까 공통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m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구나.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수직선 그리려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두 개씩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 빨리 꺼내놓고요. 근데 너무 복잡하거나 문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직선 꼭 그리시고요. 실수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m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자, 두 개 남았거든요. 얼른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해 분리인데요. 근해 분리가 참 걱정이에요. 자, 근해 분리 그럼 말고요. 자, 1006번 먼저 있죠. 1006번 좀 먼저 해볼게요. 1006번. 자, 한번 읽어보셨죠? 아마 근데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떻게 풀지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차식이랑 좀 관련돼 있죠? 보기차식 이런 애들이, 진짜 이제 갑자기 사람을 탁 맡기게 해요. 무슨 풀이 과정 하다가. 그래서, 기억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기차식이긴 한데요. 일단은 얘가 그냥 4차식으로 보세요. 4차 함수인데, 자, 반드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4차 함수, 즉, 보기차식 풀 때요, 우리가 치환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환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ma 마이너스 m 더하기 3. a에 대한 그래도 2차식으로 좀 바뀌었죠. 2차식 우리가 좀 더 편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자, 그럼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요. 자, 우리 A 값이 만약에 3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값이 3이 나오면 우리 A를 다시 역치환해줘서 여기다 3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은 3이라는 수가 나오면서
x는 풀마 루트 3. 서로 다른 해 두 개를 찾을 수 있었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구했더니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근을 찾으려고 봤더니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x에다 뭘 넣어야 마이너스 1 나와? 없죠? 그러면 만약에 a의 해가 3과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얘는 실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근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가 0을 갖는데요. 그럼 x제곱은 0이니까 여기서는 또 x값이 중근으로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얘는 두 개, 얘는 하나니까 세 개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a 값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 양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그래서 a가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근도 나오면 안 되죠. 중근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 그림 상태에서, 이 모양에서 지금 얘가 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느낌 보시죠. 그러면 얘는 또 어디로 가냐면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있죠. 두 실근이 서로 음수일 때, 얘는 두 실근이 양수일 때, 그리고 서로 다른 근이어야 된다. 그래서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수. 양수.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우리 판별식 조사해야 하네요? 해야 돼요.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되는데 중근은 절대 안 돼요. 중근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서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두 근의 합은 양수니까 양수여야 되죠, 더해도. 그럼 마이너스 근과 계수 연결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되죠? 네, 세 번째.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죠. 자, 양수끼리 곱해도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m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이제 조사해볼게요. 자, 여기 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26 되죠? 그러면 m 빼기 m 마이너스 6이니까 m 더하기 6이니까 2와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찢어지는 꼴이니까 m은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고 큰 것보다 커야 돼요. 찢어지는 거. 이거 또는이요? 네, 두 번째에서 근과 계수의 한계, 얘 그냥 써놨죠? 그럼 m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m만 넘어가면 m은 3보다 작구나. 그래서 세 번째 범위. 이제 두 개 경합을 시키면 되죠. 얘의 공통 범위는 0보다 작다죠. 머릿속에 수직선 계속 그려보세요. m은 0보다 작다가 이제 해고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겹치는 거 없을 거고요. 얘랑 겹치는 거는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럴 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a가 무조건 둘 다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나오게 하면요, 무조건 x는 이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사실 부등식 문제는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하다가 실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등호 하나만 빼도 이제 답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이제 다음 시간에 주말 테스트 좀 반드시 통과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걸 살짝 좀 알려줄게요. 나올 예상 반드시 다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정석제 펴보시면요,
이것만은 꼭 공부해 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지금 같이 풀 거고요. 빨리 하고 나서 저기 뒤에 사실 경우의 수도 나가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이제 쉬운 것만 낼 테니까 쉽다기보다는 이제 알고 있는 거, 직관적으로 푸는 것만 숙제 낼게요. 첫 번째가 잠깐만요. 어디 갔을까? 자, 188페이지 펴볼래요? 188페이지. 자, 거기서 접어 놓으세요. 네, 이제 꼭 공부해 와요. 윤영이 알겠죠? 안 되면 좀 공부하시. 진짜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재수강 하셔야 돼요. 이거 또 재수강하면 사실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공통수학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진짜 고여버려. 고이면 막 썩죠. 없다. 알겠죠? 꼭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수랑 미적분, 대수 미적분은 공부해보고 다시 와야 돼요. 왜냐면 그때 올라가면요, 생각보다 쉽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물론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응용된 거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다 공통수학 때문이라고 했었죠. 갔다 와서, 할만한데? 너무 쉬운데? 이거를 다 보고 나서 공통수학이 중요하구나. 이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해야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어떻게 응용되는지 여러분 직접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8페이지에 그 필수 예제 있죠. 맨 위에 14-1번에 가로 2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형광펜. 이거 나와요.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이니까 같이 풀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가려놓고 풀어봐, 가려놓고.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 좀 6문제, 7문제, 5문제인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랑 계백문만 딱 외워서 맞춰도. 계백문 혼자 외울 수 있을까? 일단 이거 해보고요. 시간 좀 되면 계백문 해봅시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풀면 풀려요. 되죠? 잘 풀려? 자,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푼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의 x,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만 남겨야 되니까 a 더하기 b로 양변을 나누려고 했더니 해가 나온 경우가 얘 x가 작다꼴이죠. 그럼 지금 x가 작다꼴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a 더하기 b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양수라고 좀 반드시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또 없으면 또 풀이관에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눠도 안 바뀌고요. 2a 더하기 3b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랑 해가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니까 지금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1이랑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식이 또 한 개밖에 없는데 문자가 또 두 개야. 부정방정식의 형태죠. 그럼 그거는 결국엔 쭉 그냥 따라가면요, 풀려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좀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쉽겠죠. 자, A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은 A고요. 얘는 4B가 돼요.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A랑 B를 더했을 때 양수래요. 자, 근데 A랑 4B랑 똑같대요. 마이너스 안 붙였는데 두 개가 똑같대.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 중2 상태에서 사실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A도 양수여야 되고 B도 양수인 상황이야. 그렇죠? 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는데 더했을 때 양수네? 둘 다 양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자수 줄여 나가야 되니까 자, A 대신에 4B를 다 대입해요. 그러니까 얘는 BX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7B가 되겠죠. 자, 그러면 7B 넘어가요. 7B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이제 B로 나눠야 돼요. 근데 B는 양수라고 찾아놨었죠. 양변에 B로 나눠주면 부동 반응이 안 바뀌어서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웬만큼 그냥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풀이 과정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꼭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거 꼭 접어놓으세요. 다시 공부하시고요. 자, 쭉 넘겨서 194페이지 194페이지 펴보세요. 자, 필수예제 14-4에서 가로 1번 체크하세요. 가로 1번 체크. 연립부등식의 해가 1과 B 사이일 때 얘 좀 복잡해 보이긴 하거든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돼요? 안 돼도 될까, 그러면? 조정하는 거죠? 여기 x에 대해서 둘 다 1차 부등식이니까 x에 대해 다 정리한 다음에 모양 만들어서 퍼즐 맞추기 위해서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저기 199페이지 에서 14-2의 가로 1번만 체크하세요. 가로 1번 접어두시고요. 가로 1번 얘가 좀 처음 보는 형태인 것 같은데 한번 궁리 좀 해보세요.
자, 참고로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돼요. 맞았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을 푸는 건데요. 얘는 암기 방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근데 이런 건 돼요. 만약에 얘 있죠? 얘는 암기 방법 될까 안 될까? 얘는 돼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 x, a, b 이렇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 중일상 과정에서 절대값 처음 등장할 때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양변에 둘 다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얘는 너무 단순하게 절대값은 똑같아요. 근데 부호는 반대가 되죠. 그럼 그 네 가지 상황을 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그래서 둘 다 절대값일 때는요. 둘 다 벗겨버리고 한쪽에만 풀만 붙이고 두 가지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한쪽에다가만 풀만을 붙여서 두 가지로 풀어주면 돼요. 이게 암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부등식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를 쓰다 보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 있죠? 그걸로 풀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근호에 관한 성질 할 때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 이제 세 가지 범위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값은 x가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때 기점이 나눠져요. 그럼 세 가지의 범위.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가 낑겨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을 때. 자,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세 가지 조사하는 거죠.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간다 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갈 때 얘는 음수가 들어가니까 음수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얘가 이항시키면 x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랑 연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이놈만 나오죠. 교차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얘는 마찬가지로 음수고요. 얘는 양수로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우변으로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을 해봐야겠죠. 야, 이거는 조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2 이렇게 돼서 여기서 7하고 이렇게 가고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네 공통 범위가 여기서 형성되네요.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야, 이거 어렵죠, 이런 거. 이 범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세 개 다 양수죠. 그러면 x-2 그대로 나오고요. 2x 더하기 3. x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얘는 2보다 크다. 얘랑 이제 연립을 해주면 공통 범위는 이놈이 나오네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세 개를 합쳐주면 돼요. 세 개를 합쳐줄 건데 얘는 연결 안 되고요. 얘는 연결되죠. 따라서 전체 해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됐을까요? 쓸 수 있겠어? 나오면 수요일날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 원래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랑 그냥 똑같잖아요. 자주 나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아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정 못하겠으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대신에 얘는 좀 약간 야매스러운 거예요. 정석적인 사실 안 했으면 좋긴 해요. 도저히 못하겠으면. 근데 얘 둘 다 양수죠. 절대값을 씌워져 있으면요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제곱근 성질할 때요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잖아요. 근데 둘 다 양수긴 하죠.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해도 돼요? 제곱을 해도 부동 안 바뀌죠. 맞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x에 대해서요 이런 거 풀 때도 양변에 제곱을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언제만 가능하냐면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둘 다 양수일 때. 자,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 양변을 다 제곱을 때려요. 제곱을 때려도 부동호가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x제곱 여기 12x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변으로 넘기면 3x제곱이 되고요. 3x제곱 16x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그럼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1, 3, 1, 5, 5, 1 이렇게 되겠죠. 5, 1, 16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x 더하기 5, 3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찢어지는 꼴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게 찢어지는 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얘가 이것저것 좀 섞이다 보면요. 얘 방정식에서도 양변 제곱하게 돼요. 제곱해도 되긴 하는데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 부등식은 가능한데요. 등식일 때는 반드시 집어넣고 해를 각각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별로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근데 저 안 되면 이거 한번 써서 맞춰보세요. 해설지 잘 봐봐요. 여기서 해설지 펴놓고 공부해. 네, 하셔야 돼요. 자, 넘기세요. 자, 여기서 204페이지 필수예제 15-1에 가로 1번
푸는 건데요.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제 A 값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아래 모범 답안처럼 A가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해설지 이거 아래 모범 답안 보고 공부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찢어지는 꼴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꼭 나와요. 1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서는 이제 15-2번에서 가로 1번 있죠? 필수 예제 15-2의 가로 1번 또 밑줄. 형광펜 표시하세요. 자, 2차 부등식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 어때요? 할까요? 말까요? 같이. 예, 그냥 2차 함수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두 개의 양 끝에 값이 나와 있죠? 사실 x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3 있죠? 2차 부등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제곱은 3보다 크다. 3을 왼쪽으로 다 옮긴 다음에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막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식 똑같이 만드는 거 공부해 오시고요. 또 넘겨서 마지막. 자, 연습 문제 214페이지거든요. 15-3번 한번 읽어보고 풀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이요. 연습 문제 같이 해봅시다. 214페이지 3번.
되나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읽어보시면요. 이차함수 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그어봐. 뭐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보고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한번 그려보면요.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요. 얘는 찢어지는 형태로 가요. 맞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x축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모아지는 형태로 여기서 딱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a는 양수다 음수다. a는 음수라는 거를 먼저 캐치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림 개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x값의 범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두 개를 부등식으로 세워서 푸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세워보면 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 커야, 위에 있다는 얘기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세울 수 있겠죠. 이입대 범위가 x값 범위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얘를 풀려면 얘를 이항시켜서 정리를 다 해야지 우리 인수분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변에 3을 먼저 곱할게요. 이렇게 되고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8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를 해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었는데요. 지금 뭐가 할 수 있는 게 A의 최고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얘 우리 두 개의 근을, 한 개의 근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작성할 때는요. 무조건 x제곱의 개수는 1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두근이라고 생각하고요. x제곱하고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게 x계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상수항 돼요. 근데 이 식이 모아지는 꼴이 나오려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근은 얘랑 근은 똑같아져요. 해는 똑같은 범위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식을 똑같이 비교해주고 싶으니까 우리 최고차의 개수 3a를 얘 양변에 곱해주면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지니까 나머지 애들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양변에다가 3a를 곱할 거예요. 3a를 곱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a는 음수니까 3a 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a b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3ab 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 두 개의 식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죠. 왜냐면 해가 똑같은 놈을 새로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2차 부등식 모양까지 아예 똑같이 만들어줬어. 그럼 I식이 같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과 얘랑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A,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8이랑 같아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가 8이랑 같아요. 그럼 얘 연립시켜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면 플러스 6이니까 넘어가면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네요. 음수니까 맞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넣으면 B는 3인가요? 3 넣으면 딱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래서 A, B 값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도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수분해해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해서 그냥 나오면은 두근 비교해주면 됐었는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두 개에 주어져 있던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 다음 비교해주는 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패턴이에요, 사실. 기억하세요?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 쭉 풀어. 그러면은 풀려서 인수분해가 돼서 해 비교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얘에서 출발해서 얘랑 비교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풀어서 해를 내는 건 잘하는데 거꾸로 해서 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주말 테스트에서 이렇게 내죠. 자, 여기까지고요. 계백문 번호 미리 좀 알려줄게요. 계백문. (50, 53) 해보실래요? 자, 50번은요, 얘가 부등식 있죠? 부등식의 이제 활용인데요. 이제 맥스와 미니멈의 개념인데, 얘는 x랑 y가 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작지한 것, 즉 큰 거를 선택하는 게 맥스이고요. x, y 나와 있을 때요. 큰 거를 선택하는 게 맥스. x, y 중에서 큰 숫자 선택하는 게 맥스인데, 크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게 미니멈, 작은 거 선택하는 거래요. 자, 그때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x, y 중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풀이를 나눠서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풀이 안에다가 형광펜 좀 칠할까요? 첫 번째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밑줄 쳐보세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때 맥스에서는 x가 나와야 되죠. 맥스는 x 밑줄, x가 나왔다 밑줄. 미니멈에서는 y가 나왔죠. y 밑줄.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고요. 얘는 연립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쭉 풀어봤더니 x 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왔을 때 x에 1 밑줄 쳐볼까요? 그때 이걸 대입해서 풀었더니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뭐야? 말이 안 되죠. 두 실수 xy인데 우리는 y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는 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에 어긋나면서 xy는 없다.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야 돼요. 우리 x가 y보다 작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x가 y보다 작으면 맥스에서는 y가 나오죠. y 밑줄. 미니멈에서는 x가 나와야 돼요. 작은 거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 식에다 또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또 풀었죠. 대입법 한 거죠. 풀었는데 x는 0 나오고요. y는 1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제 조건에서 x가 y보다 작다라고 놨으니까 문제 조건에 적합하대요. 그래서 x는 0이고 y는 1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뭔가 이제 읽어보면 뭔가 이런 이상한 문자들이나 그런 게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54번 펴보세요. 54번. 자, 54번에서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끊으세요. 자, 그러면 위에 부등식은 우리가 x의 범위를 준 거죠. 이수분해까지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모아지는 꼴로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진 거고요. 자, 그때 모든 실수 x가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면요. 여기에서 라는 얘기야. 0과 2 사이에서 0 포함 2 포함해서 0과 2 사이에서 지금 아래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려. 자, 그럼 보시면 자, 아래 풀이로 바로 갈게요. 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이 범위를 찾긴 했지만요. 이 두 번째 부등식 있죠? 부등식에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돼버렸어.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 그럼 나머지랑 곱해져 있는 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얘가 음수니까요. 우리가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얘도 음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0이랑 같아져도 되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는 거죠. 뭐 이해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있죠? 풀이 두 번째 줄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밑줄 쳐보세요. 형광펜.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요. 곱했을 때. 근데 이미 x 곱하기 x-2가 음수래요. 그럼 나머지 곱해진 전체가 음수가 돼야지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한 키워드였다. 자, 그런데 fx를 얘라고 놓으세요. fx를 얘라고 이렇게 놓채. 그럼 얘요. 는 0으로 놨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지 않으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왜? 얘는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 그림을 그려봤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얘가 x축보다 항상 이렇게 떠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 그림을 그렸더니 0보다 작은 부분이 안 생겨.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뭘 썼냐면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밑줄.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오른쪽 그림처럼 아래로 쭉 삐쭉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알파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베타는 2보다 커야 된다. 왜? 0과 2의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는 얘 그래프가 반드시 x축보다 아래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 이제 하나의 근은 알파라고 놓고요. 또 하나의 근타를 베타로 놨는데요.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베타는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는요, 우리 근의 분리에 따라서 우리 두 근 사이의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판별식, 판축함, 조사 다 하는 대신에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야. 근의 분리였으면 이제 하라고 안 하는데요. 그래서 f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음수죠.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근데 같아져도 돼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두 근 사이의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함수값이 부호만 결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안 되면 이거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두 개를 공통으로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았더니 A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버리세요. 근해 분리 지금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요성 떨어져서.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7번인가요? 57번. 57번 펴보세요. 차라리 얘가 낫죠? 얘는 이제 경우의 수 우리가 좀 하긴 할 건데요. 오늘 좀 안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57번 볼게요. 자, 얘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 5개의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요. 이웃한 부분에 서로 다른 색깔만 칠하면 된대요. 지금 5개의 색이죠. 5개의 색. 자, 이거는요, 우리가 어차피 하긴 할 건데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냥 색칠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많이 붙어있다, 뭐 비슷하다 싶으면요. 그냥 걔부터 그냥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쉬운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색칠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쉬운 버전부터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러면 C 먼저 결정할게요. 인접한 영역이 많으니까. 그럼 C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색은 5가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 색칠해 볼까요? 자, A 색칠하려고 했더니 얘는 C가 쓴 거 못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색칠해요. B 색칠하면요. A가 쓴 거, C가 쓴 거 색칠 다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색칠을 했는데요. 이제 D를 색칠할 거예요. D 색칠하려고 봤더니 A가 쓴 거, C가 쓴 거 안 쓰고 나머지 3가지 선택권이 가능하죠. 이거 B 3가지죠. 미안해요. A가 쓴 거, C 쓴 거 못 쓰고 3가지 가능해요. 그렇죠? D는 그래서 A랑 C의 눈치만 보면 되니까 D는 3가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E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자, 보시면 C랑 B의 거 쓰면 일단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2개 빼야 돼. 자, 그 다음에 D를 눈치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D랑
B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B랑 D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펼쳐져요. 아, 그러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구나 하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누구 때문에 엇갈렸냐면 B랑 D 때문에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랑 E랑 같을 때, 그래서 D랑 E랑 같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D랑 E랑 같을 때 이제 색칠해 볼게요. 자, 먼저 C부터 색칠할게요. C, A, B, D, E 이 순서대로 색칠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얘는 C의 눈치만 보면 되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B를 선택할 건데 A, C 쓴 거 쓰면 안 되니까 세 가지가 돼요. 자, 근데 자동으로 D가 결정돼 버려요. 미안해요. B예요, B. 왜 E를 써놨지? B예요. 지금 B랑 D 때문에 생긴 거니까. 자, 그럼 B를 결정하는 순간 D가 자동 결정돼 버려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얘랑 같은 상황이니까 E는 누구 눈치만 보면 되면 B랑 C만 눈치만 보면 돼요. 어차피 얘 색깔랑 얘 색깔 똑같으니까 얘는 한 개야. 그리고 두 개 제외하면 얘는 곱하기 3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3. D는 어차피 이제 색칠 안 해도 되니까. 그럼 20, 9, 2, 180. 180 되는데요. 자, 이번에 D랑 D가 다르대요. 얘도 C, A, B, D, E 순서대로 결정을 할게요. 자, C 다섯 가지고요. A 네 가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C랑 A 쓴 거 안 쓰면 되니까 세 가지요. 자, 그 다음에 D를 색칠할 건데요. D는 C가 쓴 거 안 되고요. A가 쓴 것도 안 되고요. B가 쓴 것도 쓰면 안 돼요. 인접하진 않지만 여기서 같지 않게 놓기로 했잖아요. 세 가지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결정해요. 자, E를 결정해요. E는 B가 쓴 거, C가 쓴 거 쓰면 안 돼요. 두 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B랑 D가 색깔이 달라요. D가 쓴 것도 또 쓰면 안 돼요. 세 개 빼야 돼요.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20, 60, 64, 24, 240. 두 개 더하면 되죠. 사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422 답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설지에서는 우리 해설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B와 D는 색이 같은 경우 밑줄. B와 D가 색이 같은 경우 밑줄. 57번에 B와 D가 색이 같은 경우 밑줄. 그래서 아래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밑줄. 자, 이번엔 B와 D가 색이 다른 경우 밑줄. 자, 그래서 아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밑줄. 그리고 아래 합의 법칙 밑줄. 420 밑줄.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딱 봤을 때 이 방 어려운 방법이구나 알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걸 매번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문제 다른 것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색칠하다가 갈림길이 생겼을 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려운 버전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 기준 짜기도 쉬워요. 누구 때문에 딱 갈렸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E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D가 이상해. D랑 B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거고요. 얘는 어차피 아는 문제니까 얘만 갖다 적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숙제 낼게요. 자, 선생님, 우리 경우의 수는 오늘 수업은 못했는데요. 경우의 수는 어차피 직관적으로 문제 쭉쭉 푸는 거라서 순열 조합 하고 나서 순열 조합은 다음 시간에 낼 거고요. 그냥 경우의 수는 읽어보고 문제만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구륙이 앞에 좀 있죠? 구륙이부터 1008. 이것도 많네요. 어떻게 홀수만? 유형 끝 두 문제 많을라나? 짝수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짝수번. 그러면 한 20몇 문제 되고요. 경우의 수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시간에 할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행렬을 살짝 좀 줄일 테니까 최대한 기초적인 것만 딱 수업하면 돼서. 그러면 이거 풀어오시고요. 계백문. 자, 백시 테스트 해오셔야 돼요. 백시 테스트 꼭 해오세요. 이번만 한 번만 제발 꼭 외우시고 공부 좀 해오시고, 아까 그 정석 있죠? 정석 공부 해오세요. 정말. 이거 그 문제 번호는요, 다시 거기 숙제에다가 다시 적어줄 테니까요. 헷갈리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죠? 자, 마지막이니까 꼭 통과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수반으로 꼭 넘어가셔야 돼요. 아, 공통서 투반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귀가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꼭 통과하세요. 수고했어요. 집 나가지 말고. 선생님 고생했어요.